그 부분에서 사실 명태균의 황금폰이 생각이 나요. 그게 완전히 까발려지면 제 생각에 자기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들통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제대로 은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내란을 성공시켜 갖고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인 거지. 그렇지. 내란 공범들이랑 운명 맞아요. 공동체. 맞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란 공범들을 다 요번에 진짜 우리가 친일 청산, 친독재 청산 이걸 못했잖아. 독재 청산을 못했잖아요. 요번에 진짜 이 내란범들은 진짜로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내란과 내전을 목도하고 또 한편에서는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한 수준의 연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수돌 교수님을 모시고 계엄 이후에 우리 시대 과제인 사회대해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언제부터 우리가 안녕하다는 인사를 갖다가 그러게요. 살아계십니까?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간밤에 안녕하세요. 아니 11월 26일에 우리가 봤거든요. 한 달. 맞네. 그 사이에 사라질 뻔했네. 너무 많은 일들이 펼쳐졌어요. 빵카에 안 들어가기 다행이다. 글쎄 말이야. 그 벙커가 아까 300m. 300m. 지하 300m. 네. 와. 제가 그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진짜요? 그냥 보통 병사는 잘 못 들어가. 교수님은 무슨 특권으로 거기를 들어가셨어요? 나 그 병사였어요. 예. 쫄병. 참. 시대적인 조건 때문에 장교 시험에서 마지막 신원조에서 걸려가지고. 교수님께서 최근에 쓰신 그 칼럼에다가 내란이 이 내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갖다가 12.3 내란을 뇌란 사태라고 표현했잖아요. 윤석열은 왜 비상대권과 같은 무리수를 택했을까? 그 자기 권력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밑에는 탐욕이 있죠. 탐욕 중에 또 술도 있거든요. 그 학자들에 따르면 알코올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중독이 되면 전두엽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나 균형 감각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게 자꾸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능력들이 퇴화하는데 지금 국회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갖고 또 윤석열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2025년 뭐 통일 대통령 통일된다라 그러면 좋은 일인데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 된다 그러면 그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 심각하죠. 아니 윤석열은 그러니까 술이 찌들어서 그렇다고 지금 치고 정상적인 능력이 김건희는 주술에 주술, 돈, 권력 이런 거에 다 문제로서 그렇다지만 맞아요. 근데 그 주변의 인간들도 내란 사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서울대 수석 졸업이니 육사 서울대 수석 최상락이는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입학인가 졸업인가 박종순인가 지금 경호처장 같은 경우 경찰대 수석 졸업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노상원인가 육사 노상원. 아니 이런 수석들이 왜 그래요? 그들도 다들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란 사태 같은데.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저절로 훌륭한 건 아니죠. 그 어찌 보면은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다른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자라고 아부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보기에 학벌을 내세워야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좋은 이 브랜드로 이렇게 팔아먹고 나머지 내용은 썩은 것 같아요. 너무 썩은 냄새가 많이 나. 아니 한둘이 썩은 게 아니라 지금 요번에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그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하는
진짜 꼬락선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한덕수도 그랬었지만 맞아요. 최상락이 이번에 그 지금 대통령 최상목이에요. 최상목. 예. 최상목 맞아요. 네. 이 최상목 같은 경우에도 뭐 매일매일 체포하러 갔을 때는 맞아요. 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뭐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네.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저는 그 말 보면서 꼭 연상군이 있잖아. 내가 오직 두려워하는 건 역사뿐이다. 그 얘기가 갑자기 연상되는 거 있죠. 그러게. 역사를 꼭 과거 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예. 현재도 역사의 일부잖아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이미 현재 판단하기로 그 자리에 내려와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못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에 중독되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스스로 중독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책임성 있게 행동한다고 말해.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못해. 예를 들면 그 계엄이 선포되는 날 밤에 저항을 했어야 될 사람이 맞아요. 자기가 나는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 대행을 맡으면서 난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미 F4인가 네. 모임도 가지고 대통령이 그 한 장의 쪽지에 이렇게 그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유동성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나중에 비상입법 회의를 위해서 쓸 돈을.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보면 윤석열이 뇌란 상태 왜 그렇게 계엄이 대권이 필요했는가 보면 결국은 권력 욕망인데 지금 국회가 마음대로 안 되고 국회를 해체하려고 하니까 선관위 털어서 부정선거를 만들어 가야 됐던 거죠. 그리고 그냥 자료 조작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협박, 노상원 등등 HID 동원해가지고 고문 도구까지 막 마련했잖아요. 손가락 자른다 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부정선거 조작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 같아요. MBC PD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가상 시나리오가 이렇게 전개된 것 같다고? 아니 극우 유튜브에 중독된 게 맞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극우 유튜브에서 진작 그렇게 했었던 얘기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역사 왜곡들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튜브에서 우리는 윤석열이 마음에 들어서 한 게 아니다. 너 계엄 같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가고 저는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을 갖다가 쓸어야 된다. 그러고 얘기했던 걸 갖다 그대로 윤석열이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분위기만 해도 어찌 보면 이념적인 지형으로 보면 중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 입장에서는 온 나라가 빨갱이로 물들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나 봐. 그러니까 요번에 국민의힘 어젠가 이렇게 해갖고 44명? 45명. 김은혜 씨가 맨 마지막에 와서. 그래갖고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1905년에 을사오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2025년도 을사년이잖아요. 그렇죠. 120년 만에 을사오적이 45적이 되었어. 아니. 마치 자본이 증식하듯이 5배 증식을 해가지고. 5배 무슨 5배야? 을사 5적이고 9배지. 9배다. 예. 9배지. 제가 뇌란이 왔나 봐요. 죄송합니다. 뇌란을 이야기하다가 뇌란이 왔어. 야, 아니. 우리 뇌를 다 지금 우리가 내란 불면 상태잖아요. 맞아요. 함 하나 잡혀갔으려나. 네. 함 하나 아니 자다가도 함 하나 설마 잡아갔겠지. 그러게. 아침마다 뉴스 기대를 하는 게 좀 정리가 됐나, 잡았나, 그죠? 어쨌든 휴대폰도 이제 이거 안 하고 정말 TV에서 네. 빠를까나 싶어갖고 막 TV를 켜고 이래요. 그러게.
아니, 내가 모르게 잡아갔겠지. 너무 깝깝해. 예. 아니, 이거 지금 직무방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무유기, 직무방기예요. 직무유기야.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고 네. 아직 완전 종식되려면 확실히 지금 뭐 체포영장 떨어졌으니까 두 번째 또 떨어졌으니까 체포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탄핵이 완성되어서 파면까지 이루어지고 나야 비로소 이제 내란이 종식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우리들의 숙제죠. 저는 내란도 내란이지만 제가 어제 그 택시를 탔다가 네. 택시 기사랑 막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네. 아니 그냥 무단히 가만히 있는데 손님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그래서 이런 시국에 윤석열을 지지할 수는 없죠.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그 택시 기사님들은 다들 생각하기에 자기네들이 자기와 모든 사람들이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빨간당만 당선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진짜 질문을 했으면 그 답을 들어야지. 네. 왜 아저씨가 정치적으로 나한테 설교를 하고 난리세요, 내가. 그러면서 그 택시 사고 안 났어요? 사고 안 났어요. 그 아저씨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 왜냐하면- 운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까지는 그냥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토요일마다 강화문에 가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로 그분은 강화문 집회를 가고 나는 지금 창원 집회나 이런 데를 우리가 여의도 집회를 가구나 이렇게 가면서 서로가 너는 누구 편이니? 이렇게 이제 지금 다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란에서 내전으로 간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뭐 실탄이 100만 발이라든가? 근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최소한 10,000발 이상이야. 만자는 내가 본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인 전쟁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북한 이야기는 그러니까요, 북포. 아니, 저는 진짜 그게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우리가 2024년도 1월달 되자마자 된 게 이재명 그거잖아요. 요 근처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치달으면서 북풍을 갖다가 막 전쟁 날지 모른다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 정말 막 민주당 안에서는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사태들이 네.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그나마 그런 촉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도 계속 경고하고 그랬던 덕분에 그날 저녁에 12월 3일 날 저녁에 150명 이상이 빨리 모였던 것 같아요. 150명 이상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보면 우리가 남태령에서도 보이고 네, 한남동에서 시민들의 얘기 맞아요. 그때 그 탱크 네. 앞에서 막아섰던 네. 그 시민들 네. 이분들이 우리들한테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의 사표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남태령에서 다시 나타나고 맞아요. 또다시 한남동에서 다시 그 키세스 맞아요. 초콜릿으로 맞아요. 전사로 요정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요번에 이 사태 자체가 첫 번째로 우리가 세대를 윤석열의 이 맞아요. 내란으로 인해 네. 세대 세대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대국 간의 연대를 이루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그나마 그 80년대까지의 군부 독재 네. 내지는 적어도 80년의 광주 항쟁 이런 이야기는 이미 듣고 알고 있었고 특히 이제 서울의 봄 같은 영화가 좀 기여를 했다고 봐요. 1987도 그렇고. 바로 1년 지난 예. 그리고 그 이전에 1987이나 남영동 1985 같은 영화도 저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좀 각성도 했지만 소위 얼마 전만 해도 헬조선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고시 공부하듯이 취업 준비해도 잘 안 풀리는 이런 세태가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결말은 잉여 인간을 만드는 거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자본주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좀 그 내부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은 열망들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현실 정치는 전혀 그런 쪽으로 뒤따라주지 않으니, 더더군다나 뭐,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과거의 군사정권 시대 또는 박정희 이전에 이승만 때도 뭐 그랬으니까, 그런 시절에 퇴행이, 정치적인 퇴행이 보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정치 사회적으로 많이 각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학습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학습이지. 네, 항상 교수님 얘기하는 우리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눈 네. 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시위, 우리가 집회 문화에서도 그 친구들이 처음 참가하긴 하지만 엄청 길을 쫑긋하거든요. 맞아요. 길을 쫑긋하고 그리고 그걸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민중가요들도 배우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한번 해서도 헤어지질 않아요. 흩어지지 않아요. 얘들이 우리는 다들 이제는 뭐 전부 다 따로따로 그러지만 공동체를 갈급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마음속에 갈망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맞아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싸워 나가는 것을 네. 더 좋아한다는 것들을 선결제 문화라든지 그죠? 네. 또 뭐 그 온갖 물건들을 이렇게 그 자유롭게 보내주고 이러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공유가 되는 거죠. 난방버스 아주 대히트 쳤잖아요. 그렇죠. 네, 흐뭇했던 그 비상계엄령 그 선포되는 날 그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맞아요. 깨어있는 시민들 네. 그 부분이 다시 남태령으로 나타나고 맞아요. 소녀들이 나타나게 맞아요. 되게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추위 완전히 눈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예? 눈사람이 된 것들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렇죠. 내란 수계를 체포해야 되는 일이지만 네. 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넘어야 될 산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소위 민주당이 말하는 식의 사회 개혁들을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개성 있는 평등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과로사, 한쪽에는 실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면서도 모두 일하되 조금씩 일하는 사회. 그리고 주거 문제나 아이들 양육이나 뭐 노후 문제나 의료 문제를 개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기본 인권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개혁도 필요하고요. 농업의 식량 작업률이라든지 농민들의 사회적 가치 이런 것 재평가를 통해서 생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식량 작업률도 높이고 농어촌 공동체도 활성화해서 젊은 사람들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방식의 이제 사회개혁 프로그램도 하면서 일제 잔재도 청산하고 가짜 뉴스나 가짜 언론들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진실과 정직과 성실 뭐 소위 우리가 착하게 살자고 할 때의 상식적인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일차적인 계획이고, 저는 이제 욕심을 좀 더 부리면, 이 자본주의 상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까지 넘어가는 게 그 다음 단계죠. 저도 맨 처음에 제가 교수님이랑 할 때 자본 강의, 마르크스 자본 강의 했을 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런 뭐 패배감들, 이게 이 말을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남태령에 갔던 여학생이 그렇죠. 하는 얘기가 쌀밥 먹고 자라는 우리들이 농민들의 고통들을 맞아요. 이해하지 못한다면 맞아요. 쌀밥 밥도 먹지 말고 맞아요. 막걸리도 마시지 말아라. 이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가 한 발자국만 딱 공감을 하게 된다면 맞아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은 농민들의 문제들을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애들이 예. 다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특히나 또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집회 시위들 중에서 이 경상도 있잖아요.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아니면 이 경상도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목소리들이 맞아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새롭고 신선하고 예. 희망적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회 시위에 가면 솔직히 막 비판하고 맞아요. 선동하고 막 이래갖고 막 했었잖아요. 이 광장 민주주의가 예. 엄청 좋은 교과서예요. 근데 요즘엔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게. 여학생들이 맞아요. 자기 얘기를 하고 나의 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조상이 친일파인데 나는 부끄럽다, 안 그러고 싶다. 뭐. 예, 그리고 아버지의 표를 나의 표로 상사할 것이다. 이 얘기들, 아버지의 보수주의적인 아버지들. 그러면서 심지어는 김장 때문에 못 나왔었는데 엄마한테 혼나볼 때가 이게 혼날 일이냐고 나라를 보는 게 문제지 김장이 문제냐고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이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자기 문제, 자기 일을 얘기한다는 것들이 이 강장 민주, 그렇죠. 정치 교육의 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학 입시 압박감만 없어도 네. 얼마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이 엘리트들하고 하는 아까 수석 뭐에 좀 수석은 맞아요. 정말 이 그러게. 엘리트 시험만 보고 어디 뭐가만 다 끝나고 나면 공부를 차라리 진짜로 안 해요. 수석은 값어치라도 있지. 강물에서 주워온 수석이야. 예. 예, 미학적인 가치라도 그래 있는데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뭐 자원만 낭비하고 교수님 이름이 수돌이잖아. 죄송합니다. 수석은 아니잖아. 수돌, 수돌, 쇠돌. 쇠돌. 워낙 어떻게 수돌이 왜요? 수돌.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갑자기. 이야기도 유튜브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그 제가 태어났을 때가 61년인데 그때는 신생아들이 많이 죽었나 봐. 그래서 제발 죽지 말고 오래 살아라고 단단하게 크라고 집에서 쇠돌이 불렀대요. 예. 근데 왜 쇠돌이가 안 됐어요? 그 면사무소 가가지고 등록하려고 하니까 직원이 웃으면서 위에 형님들이 숫자 돌리니까 에이 수돌이 합시다 해갖고 수돌이라 짓대. 면사무소 네. 그래서 한자죠. 지킬 수의 이름 돌이니까 이름을 지켜라. 이거 좀 진짜 꿈보다 해먹이 좋다고 해석이 더 영어로 하면 keep your name. 키위원회. 또 슬픈 얘기, 우픈 얘기 해도 되나? Don't 내 친구는 노을이라고 해. 노을이 너무 예뻐. 노을. 근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늙은 노자에 달월자를 써고 노월. 그래 결국에 이름 개명 신청해라고 했어요. 아이고. 진짜 그건 좀 슬픈 얘기다. 그랬네요. 근데 한글로 그대로 등록되는데 요즘.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다 그러니까 이름 한자로 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처럼 수석을 하고도 차석을 하고도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착한 사람들을 위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학문을 하신다면 진짜 입신양명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맞아요. 이 교육들이 나는 왜 그 엘리트들이 공부를 잘했던 엘리트들이 이 반사회적이고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적이라는 맞아요. 이 공동체에 대한 진짜 책임이라고는 1도 없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냈을까. 이 교육, 저는 사회 대개혁 중에서 우리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것인가. 네. 예. 그 부분에서 조선시대 유교만도 못한 것 같아. 그렇죠. 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것만 봐도 수신을 제대로 수양해야 되잖아. 몸과 마음을 수양해야 되는데 돈과 술에 쩔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제 결국은 구조적으로 이 서열화된 교육을 타파하는 게 목표인데
타파할 때까지라도 그 서열화에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존중하거나 선망하거나 뭐 박수를 쳐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답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특히나 이제 국힘당에 있는 보면 법대 나오고 막 그 서울대 출신들 되게 많잖아요. 그들이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계엄론 자기네들은 계엄은 잘못됐다는 거 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을사오적에서 45적으로 된 네. 이 45적들이 하는 것들 보면 아니 내란범을 갖다 비호하고 옹호하고 막 개변들을 늘어놓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명태균의 황금폰이 생각이 나요. 그게 완전히 까발려지면 제 생각에 자기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들통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사실 무효로 그러니까 제대로 은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내란을 성공시켜 갖고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인 거지. 그렇지. 내란 공범들이랑 운명 맞아요. 공동체. 맞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란 공범들을 다 요번에 진짜 우리가 친일 청산, 친독재 청산 이걸 못했잖아요. 독재 청산을 못했잖아요. 요번에 진짜 이 내란범들은 진짜로 철저하게 제가 돈에 중독된 사람들을 돈 살 돈 주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돈에 살고 돈에 죽는다. 근데 조금 더 시니컬하게 말하면 가살 가죽이에요. 가짜에 살고 가짜에 죽는 가짜. 그러니까 거짓으로 살고 거짓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도 진실이 드러나면 자기의 거짓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아니 국회의원들한테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얘기했잖아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가만히 입 다물면서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부정선거론을 갖다가 팩트라고 얘기하는 게 한교안을 갖다 막 기자회견장도 만들어주고.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하거나 아니면 요인들을 서해안으로 데리고 가다가 폭발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현실화됐다면 정말 전쟁 내지는 그 내란도 보통의 내란이 아닌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진짜 이들의 그런 거 생각하면 일이 살아있는 게 정말 행운인 거예요. 아니 저는 행운이기도 지난 하고 한 달 사이에 안녕하십니까 해야지. 네, 아니 막 너무 우울증 비슷하게 사람들이 내란 이 불면증에 막 우울증 하다가 체포 못하는 거 보면서 그러다가 요즘에 생각되는 것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오래됐어.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 이들이 했던 악행들은 오늘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왕자 달고 나왔을 때부터 지금 마인드가 왕의 마인드거든. 그렇지. 아직까지. 그리고 청와대. 청와대를 왜 용산으로 옮겼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국방부 이태원 달려있고 참사가 바로 그것 때문에 빵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교수님, 한번 진짜 밤을 새도 그들의 악행들을 다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다시 살아나서 아침마다 눈 뜨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참 언론에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맞아요. 이런 유튜브 좆대구알 해주시고 자본주의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사회 대개혁을 어떻게 해야 올바로 할 수 있을지 민주당과 함께 가면서도 민주당을 넘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런 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그 최근 칼럼 칼럼에 있는 마지막 말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정상화를 위해선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 등만이 아니라 내란을 동조하는 내란의 힘, 국힘당도 해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 해체된 통합진보당에 비해서 그 범법 행위는 10배, 20배 넘죠.
진짜 네. 해야 돼요. 그래서 네. 해체해야 돼요. 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 삶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의 사회적 대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하죠. 맞습니다. 다음에 시간에는 이 개혁에 대해서 우리 더 얘기해 보도록 해요. 네. 예, 이춘의 세상만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